제 발표의 제목은 일렉트로드 디포지션 방식을 이용한 CDS TIF 광막형 방통맥 제작 및 응용입니다. 발표 제목은 일렉트로드 디포지션을 이용한 CDS의 합성이었는데, 우선 랩스케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DS 합성 방법인 CBD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그것과 비교해서 이제 일렉트로드 디포지션이 가지는 장점이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반도체란 도체와 부도체 중간에 성질을 가지는 물질로서 이러한 성질은 이제 밴드갭 에너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밴드갭 에너지란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의 에너지 크기를 말하고, 반도체의 경우 그 도체와 부도체 중간의 크기에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촉매는 본 연구에서는 이제 반도체 광촉매를 사용하였는데요. 광촉매랑 그 밴드갭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충족시켜서 그때 발생한 전자를 이용하여 촉매 작용을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광촉매에는 TiO2가 있는데, TiO2의 경우 높은 물리적 화학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자외선하에서 활성이 높으며 그리고 쉽게 합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TiO2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밴드갭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을 활용할 수가 없고, 재결합이나 역반응의 우려가 있어서 응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컴포짓 세마이컨덕터 기술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컴포짓 세마이컨덕터 기술이란 밴드갭이 서로 다른 물질 두 가지를 접합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서 빛을 통해서 밴드갭이 비교적 작은 물질에서 광여기가 일어나고, 여기된 전자는 컨덕션 밴드의 전이차를 통하여 밴드갭 에너지가 큰 물질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자와 전공이 서로 분리되게 되고 재결합 현상을 막을 수가 있으며, 비교적 밴드갭 에너지가 작은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광 반응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제 센시타이저라는 이 밴드갭 에너지가 비교적 작은 물질의 요구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요구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카드뮴 설파이드 물질을 활용하였습니다. 광촉매 종류에는 크게 입자형과 광막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 광막형 구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광막형 구조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는 PEC-셀입니다. PEC-셀이란 광촉매 어너드와 금속 캐소드가 전선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를 말하는데, 이러한 구조는 광촉매 작용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전압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너드와 캐소드를 하나의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위치시키는 조인티드 일렉트로드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사용하였는데, 비교적 이제 PEC-셀에 비해서 구조가 간편하고 전자의 이동 경로가 짧기 때문에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구조는 외부의 전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 생산을 위한 구조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CBD 방법으로 합성한 CDS TiO2 광막에서 CDS의 컨텐츠가 미치는 영향을 수소 생산량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조인티드 일렉트로드 시스템 구조를 사용하였고요. 광촉매로 CDS TiO2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광촉매 합성을 위해서 닥터블레이드 방식으로 TiO2 필름을 만들고, TiO2 표면에 이제 CDS를 접합시키기 위해서 CBD 사이클이라는 걸 이용하였습니다. CBD 사이클이란 카드뮴 이온과 설퍼 이온이 담겨있는 두 가지의 케미컬 배스를 준비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사이클을 돌리면서 실험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UV-비스 어널 분석을 보면 CBD 사이클이 증가할수록 흑강도 개수가 점차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흑강도 개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TiO2 표면에 접합되는 CDS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강 흡수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태양광을 많이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전자의 여기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UV-비스 결과만 보면 전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수소 생산량이 CBD 사이클에 따라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CBD 사이클이 6K 때까지는 증가를 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감소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흑강도의 증가 같은 이제 포지티브 이펙트가 있는 반면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이제 CDS가 접합되는 양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서로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따라서 전자가 그 어그리게이션 된 CDS를 모두 통과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함으로 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TiO2 표면에 접합되는 CDS의 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CDS의 양을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고자 SEM-EDS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결과를 보시면 이제 필름 전체에 TiO2와 CDS가 이제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고 그때 이제 레이시오가 0.197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CBD 사이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런 전자 이동 거리를 컨트롤해서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좀 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전자 이동 거리가 증가하는 현상은 그 광막형을 이제 대면적화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큰 주제는 이제 전자의 이동 거리 그리고 광막을 대면적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약자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수소의 전체 생산량을 라지 N으로 나타내고 이 값을 이 광막의 크기로 나눈 값을 RP 그리고 광막뿐만 아니라 여기 금속 부분까지 합쳐서 나눈 값을 RP로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변수로 광촉매와 금속 사이의 거리의 변수를 두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광촉매와 금속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효율이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전자 이동 거리가 점차 멀어지기 때문에 저항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수로 광촉매의 면적을 변화시켜서 실험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금속의 면적은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광촉매의 면적만을 변화시켰습니다. 실험 결과 광촉매의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소의 총 생산량은 많아지는데 그 효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일어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광촉매 자체의 면적이 점차 커지면서 전자가 광촉매 내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금속이 여기서 발생한 전자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금속의 단위 면적당 처리해야 되는 전자의 양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금속이 역할을 이제 제대로 못해서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연구에서는 이제 함정극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보완을 하였습니다. 함정극 시스템이란 워킹 일렉트로드로 광촉매 전극을 사용하고요. 카운터로 충분한 면적의 PT 메쉬를 사용해서 금속의 영향을 배제한 채로 광촉매의 영향을 실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그 금속의 영향을 배제했을 때도 광촉매 면적이 넓어지면 커런트 덴시티 및 토토 커런트 덴시티가 모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금속의 영향을 살펴보면 광촉매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금속의 크기만 변화시켰을 때 PT가 이제 초반에 증가할 때는 수소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때 값이 특정한 정근선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익스포넨셜 텀을 사용해서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화시킬 수 있고요. 이제 정해진 부지에서 최대한의 수소 생산량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촉매 면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광촉매와 PT 면적 모두를 고려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식을 다음과 같이 변환을 시키면 위에 이제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데 이때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비율은 이제 광촉매와 PT가 0.37의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앞선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광촉매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수소의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효율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광촉매 면적은 조그맣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식으로 그리고 광촉매 사이사이에 PT를 위치시키는 식으로 반복 구조를 한번 보완해 보았습니다. 실험을 해본 결과 그리고 이때 비율은
이제 강촉매와 PT가 앞에서 최적의 비율을 나타내었던 0.37을 이용하였고요. 실험 결과 이런 반복 구조를 이용하였을 경우 단순하게 필름의 면적만 늘린 경우에 비해서 크게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렉트로 디포지션 방법을 이용하여 CDS TiO2 코어쉘 구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간단한 대략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닥터블레이드로 합성한 TiO2 필름에 네거티브 이제 커런트를 걸어줘서 CDS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화학식은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구조는 TiO2를 CDS가 감싸고 있는 다음과 같은 코어쉘 구조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러한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그 이론적 배경은 전자가 다음과 같은 위치 차이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FTO 표면에 CDS 모노 레이어가 형성되는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 모노 레이어를 다 형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이타가 나는 TiO2 표면을 모노 레이어로 CDS가 감싸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생성된 CDS 위에 멀티 레이어 형식으로 CDS가 감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어쉘 구조가 가지는 장점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CBD 방법으로 합성한 CDS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의 뭉침 형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 이동 경로가 길고 복잡하게 되는데, 만약에 코어쉘 구조를 효과적으로 합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전자 이동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CBD 방법으로 만든 이제 필름의 TEM 사진인데요. 보시면 여기 조그만 게 CDS고 커다란 게 TiO2인데 이렇게 적합하게 접합이 된 부분도 있는 반면, 이쪽 같이 이제 CDS끼리만 뭉쳐있는 구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전자가 여기서 발생하면 이렇게 길이가, 이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효율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일렉트로 디포지션을 이용한 그 연구는 지금 연구실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변수와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일렉트로 디포지션 방법을 이용할 때는 전해질 조건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따라서 전해질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일렉트로 디포지션을 통해서 합성한 CDS는 CBD 방법과 다르게 열 처리를 하지 않으면 거의 강촉매로서 활성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마도 크리스탈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크리스탈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변수를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포지션 되는 시간. 디포지션 되는 시간은 합성되는 CDS의 양과 큰 영향이 있습니다. 원래 이러한 코어쉘 구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름을 FIB를 이용해서 얇게 자른 후에 CM 사진을 찍어야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한데요. 아직 그 준비를 못해서 샘 사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 사진을 보시면 20나노 내외의 동그란 구형 입자가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TiO2 물질로 사용하는 입자가 P25가 20나노 내외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이제 TiO2를 CDS가 감싸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UV비스 분석 결과를 보시면 열 처리를 가했을 때 흑각 영역이 전해질 조건에 상관없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열 처리를 통해서 크리스탈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열 처리를 했을 때 흑강도가 떨어지거나 이러한 영향은 지금 이렇게 열 처리를 에어 조건에서 그냥 했기 때문인데요. 향후에는 이제 에어 조건이 아니라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에어 조건이 아니라 알곤이나 N2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일렉트로 디포지션으로 만든 필름의 광활성을 이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커런트 덴시티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커런트 덴시티 측정과 어떤 조건에서 했을 때도 열 처리를 하면은 분명히 효율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